일본은 여러 번 사과했다. 일본이 한일 간의 역사 문제에 있어 항상 주장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사과라고 하는 것은 독일의 2차 세계대전 전쟁 범죄의 사과와 항상 비교되고 있죠. 독일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고 있는 사과와 일본이 보이고 있는 행동 간의 큰 차이에 대해 미국 다트머스 대학 제니퍼 린드 교수는 일본인들이 독일이 사과했기 때문에 화해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본인의 착각이라며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니퍼 린드 교수의 이 주장이 뉴스위크 재팬을 비롯한 일본의 언론들을 통해 일본에 전해지자 일본인들은 또다시 열폭하고 있습니다. 먼저 독일의 사과는 이렇습니다. 현재의 독일을 일으켜 세운 사람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는 빌리 브란트 총리는 나치 희생자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한 바 있죠. 그것을 시작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독일의 사과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으며, 중요한 것은 말로만 하는 사과가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이후에도 독일의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독일 공군의 기습폭격으로 1200명이 희생된 비엘론을 찾아 독일어와 폴란드어로 비엘론 공격의 희생자들에게 고개를 숙인다, 독일의 압제에 희생된 폴란드인을 기리며 용서를 구한다 라고 한 바 있으며, 하이코 마스 현 독일 외교부 장관은 자국의 전쟁 범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나타내고 희생자들에게 참회를 하였죠. 그는 바르샤바 봉기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사망자들을 기리고 폴란드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라며 독일인과 독일의 이름으로 폴란드에서 저지른 일이 부끄럽다라고 사죄한 바 있습니다. 현 메르켈 독일 총리 역시도 사건별로 잘못한 점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사죄를 더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도이치벨레에 따르면 독일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치의 범죄 행위에 참여했던 93세의 전 나치 경비원을 전쟁 범죄 혐의로 재판하여 유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 죄를 묻고 있는데요. 그럼 정말 일본은 사과한 적이 없었는가 하면 그들이 사과를 하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기념비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월스트리트 저널은 빌리 브란트 총리가 사과하는 모습을 연상케 했다 보도한 바 있는데, 이는 독일과 매우 다른 부분으로서 정부를 대변한 사과가 아니었음은 물론이고, 더욱이 지금의 일본이 한국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그들을 용서할 때까지 사과를 하는 모습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데요. 일본은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도 없거니와 그들이 하고 있는 착각에 대해 앞서 소개한 제니퍼 린드 교수는 일본과 주변국들 간의 역사 문제의 원인은 일본 정부가 전시폭력을 사죄하지 않는 데 있다는 의견을 많이 듣는다. 종종 일본과 비교되는 독일은 전후 범죄에 사죄를 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하며 역사 교육과 추모 행사를 통해 전쟁의 기억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에 일본도 독일의 예를 따르면 머지않아 이웃 국가들과 화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주장의 골자이지만, 이러한 기존의 상식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제니퍼 린드 교수의 말은 일본이 단지 사과를 한다고 해서 주변국들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녀는 용서와 사과 문제 이전에 해결되어야 할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꼬집고 있는 것인데요. 일본은 독일의 사과 모델에서 잘못된 교훈을 얻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그녀는 다른 화해 사례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경험이 시사하는 것은 사과가 아니라 바로 진실을 말하는 것의 중요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은 사과만 하면 된다는 것인데, 그것에 앞서 자신들의 만행에 대한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시아인들은 전시 일본의 폭력과 수탈 및 식민 지배의 굴욕을 경험했는데, 이른바 위안부 징용의 고통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는 그녀는 난징 사태나 기타 아시아 도시와 마을에서의 만행들도 잊혀지지 않고 있다면서,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들은 과거 전쟁에 대해 자국의 고난을 강조하고 병사 및 지도자를 영웅으로 칭송해왔지만, 전후의 서독은 전시 중 타국에 대한 폭력을 보상한다고 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지도자들은 사죄를 표하고 교과서에는 독일의 악행과 인근 국가의 고난을 기술했으며, 도시마다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념비를 세웠기에 오늘날의 독일은 과거 피해국들과 생산적이고 양호한 관계를 구축하여 자유주의 진영에서 높이 평가받는 국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독일의 속죄를 배워야 한다는 상식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설명인데요. 독일 역시 1950년대 서독 시절에는 자국의 고난을 강조했으며 보수파인 콘라드 아데나워 당시 총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상에 동의했지만 정작 발표한 성명은 불편한 사실과 마주치는 것을 교묘히 회피한 것이었으며 독일의 유명한 사과와 추모비 설치 등은 1960년대 이후 좌파가 정권을 잡은 뒤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언급한 과거 독일의 교묘한 사과, 일본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과해왔는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인데요. 즉 서독도 과거 청산을 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서방 국가와 화해하고 정치 군사 동맹을 맺었지만 이들이 나토에 가입하고 유럽의 통합을 궤도에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보상 그 자체가 아닌 전시폭력에 대한 인정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전후 행보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그녀는 일본이 미국, 호주와 전후에 바로 화해했고 이는 국제정치 세계에서는 상식이지만 과거 적국과의 화해는 공통의 전략적 필요성이 기점이 된다면서 공산주의 확대를 두려워한 미국과 호주는 소련과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양호한 대일 관계를 재구축하고자 한 것으로 양국 모두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았으며 일본은 현재 마찬가지의 논리로 동남아 및 인도와 우호 관계를 쌓아올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즉 일본과 동맹을 맺은 국가들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그랬을 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일본도 시간을 두고 역사적 화해를 모색해왔다는 그녀는 아키히토 천황은 모든 전몰자의 넋을 위로한다는 위령 여행으로 팔라우와 필리핀 등의 전장을 찾아 따뜻한 환영을 받았고 미일 관계에서는 아베와 오바마가 진주만과 히로시마의 추모 시설을 방문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과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을 것이지만 여기서 다른 문제가 나온다는 그녀는 오히려 이 사과가 국내의 정치적 반발을 불러 화해를 저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일본에서는 지도자의 사과나 자기 비판적 교과서가 보수파를 자극하여 내부의 반발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이렇게 일본에서는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둘러싼 진보파와 보수파의 견해가 맞서고 있기 때문에 독일 모델을 본받도록 일본에 압력을 가해도 그것이 동아시아의 화해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그녀의 주장인 것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그녀는 사과보다 과거를 인정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면서 독일의 사례에서 일본이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과거 사실을 인정하는 것의 필요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특히 아베 전 정권의 정책은 출발부터 실패였다면서 위안부 문제에 정부의 관여를 인정한 1993년 고노담화의 재검토를 주장하고 세계적인 반발을 낳은 2013년 야스쿠니 참배로 전시 피해국들의 화를 돋우었다는 것인데요. 독일의 사례는 아시아의 화해에 반드시 일본의 사죄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일본이 과거의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일본에게 중요한 것은 한국과 중국, 기타 나라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고 독일 모델이 보여주듯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화해를 향한 큰 발걸음이 된다고 그녀는 주장하였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지적한 모든 사항에서 일본은 최악의 행동을 보여왔다는 것인데요. 비록 아베는 과거의 폭력을 인정하는 듯한 행위로 2015년 8월 전후 70년 담화에서 전시 중 일본의 침략 행위로 인한 외국의 희생자들에 대한 언급을 한 바 있었지만 이것도 생각해보면 교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형태의 사과만을 반복했을 뿐이었으며 일본에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고 하는 순간 그 정권은 바로 내부의 반발로 뒤집혀버리는 결과를 맞이했죠. 이처럼 국민들에게 올바른 진실을 가르치기는커녕 교과서에는 역사를 왜곡하여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적 책임이 후손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일본. 그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사과는커녕 그 범죄에 대한 인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과를 한다 해도 사과 직후에 야스쿠니에 공물을 보내거나 참배를 하는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등 오히려 더욱 모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독일과 대조되는 일본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일본의 심각한 점은 극우주의자들이 일부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부와 국가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이기에 언제든 수출 규제와 혐한과 같은 행동이 가능한 국가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의 일본과는 화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필요성과 타협으로 일순간 손을 잡을 수 있겠으나 화해의 출발점인 인정을 안 하는 것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일본이 독일처럼 우리에게 그 잘못을 인정하거나 끊임없는 사과와 진실된 행동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의 만행 그 자체를 인정하는 순간 들끓게 될 수많은 국가들의 소송과 피해 보상을 어떻게 감당하나 하는 계산과 내부 극우주의자들의 반란을 우려하는 것인데, 막대한 손실을 감내하고서라도 끊임없는 인정과 사과를 하는 독일과 달리 이것저것 계산기 두드리는 국가와의 화해는 불가능한 것이 지극히 상식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우선주의 코리아 퍼스트 바이스톰 코리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